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외국인이 역대급 기대하고 있는 2월에 급등 랠리 터뜨릴 수 있을 만한 찌 저평가 대장주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9,100명이고요.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3만 명이 되면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정말 바닥에서 좀 급등 랠리 나올 수 있을 만한 2월에 좀 급등 나올 수 있을 종목이니까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겠는데 그 이전에 일단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서고 거의 지금 5만 명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럼 사실상 안 좋은 게 맞거든요. 근데 오히려 해외부터 시작해서 국내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원자재의 수급의 좀 원활함이 좀 기대가 되면서 증시가 그나마 버티고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저는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항상 이유는 미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악재가 어느 정도 지나간 상태고 중국과의 악재는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금리 인상은 오히려 증시한테는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왜 테이퍼링을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3월 중순까지는 바로 이제 FOMC가 진행되는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강한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2월에 좀 급등 랠리 터트릴 수 있을 만한 진짜 저평가주 오늘 정리해 드리니까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이 팬데믹입니다. 바로 포스트 팬데믹이 우리가 보통 포스트 코로나라 불렀죠. 근데 이제는 포스트 팬데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두가 감염이 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런 거를 지나온 상태고 이제 이거에 대한 대응 자체가 과거에 좀 방역을 심하게 했다라든가 이걸 넘어서야 된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쭉 보시면 최근 유럽국 각국의 방역 완화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이 포스트 팬데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이용해 미국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벗어나 정상에 가까운 단계로 전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40만 명까지 나왔지만 요 정도 되면은 일단은 솔직히 지금 계절 독감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는 코로나19가 특별한 병이 아니라 계절마다 찾아온 독감 수준으로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고 가자. 코로나19 확진자 늘어나는 거 알겠고 근데 늘어나더라도 우리는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정상화를 시키면서 확진자가 있어 그럼 치료받아. 치료받고 매년 백신 맞아.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 나는 겁 안 나요. 그럼 백신도 맞지 마. 그냥 운 좋으면 걸리겠지. 이렇게 나아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보건 전문가 주지사는 정부의 포스트 팬데믹 전환에 대한 지침을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이거 푸세요. 이거 어차피 막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팬데믹 종결 선언 시기를 비롯해 방역 규제 완화를 위한 전염 정도, 방역 조치 해제 우선순위 등을 알려달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마스크 계속 써야 되니? 마스크 좀 풀면 안 될까? 이거고 미국 공중보건학회 조지스 벤저민 사무국장은 가능성 있는 몇 가지 미래상을 그려본 뒤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부 주에서는 방역 완화 움직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라 일부 지역이죠. 대한민국 따지면은 뭐 경상도, 전라도에서 각 도마다 자기 마음대로 완화를 시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7일 신규 확진자 감소와 백신 접종 증가를 이유로 학교 보육시설의 마스크 의무화를 다음 달 7일부로 3월 7일부로 종료할 뜻을 밝혔고요. 존 카니 델라웨어 주지사도 오는 11일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다음 달 31일 학교 마스크 의무화가 각각
만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이제 쓰지 마세요를 시작을 한 부분이고요. 유럽도 서서히 방역 규제 완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의 확진자를 기록 중인 독일은 부활절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확진자가 4만 명대로 줄어든 이탈리아는 오는 10일 야외 마스크 의무화를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확진자가 늘고 있으니까 방역을 더 강하게 해야지가 아니라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19 자체를 뭐다? 아, 심한 감기 정도로 보는 게 맞다. 근데 우리가 심한 감기 걸렸다고 역학조사하고 재택치료하면서 키트 주고 뭐 마스크 계속 끼고 다니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마스크 낄 사람 끼고 무서운 사람 뭐 하지 마시고 그다음 백신 맞을 사람 맞고 이제는 우리가 계절 독감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독감 주사 매년 맞는 사람 있는 반면에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독감 때문에 마스크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안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백신도 안 맞고 마스크도 안 쓰는데 매년 안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똑같다라는 거야. 코로나19도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탈리아가 이제 마스크를 해제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이탈리아 야외 마스크 11일에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일까지는 의무화를 발표를 했고요. 그럼 이 10일에서 연장할 거냐? 안 한다. 그러면 11일부터 마스크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쭉 보면은 이탈리아가 오는 11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안사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 코스타 이탈리아 보건부 차관은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종료한다고 밝힌 상태고요. 지침 해제는 코로나19 위험 정도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몇 명이든 그냥 풀어. 어차피 이거 감기 수준이야. 무서운 사람은 끼세요. 하지만 무조건 끼진 마십시오라는 부분이고 같은 날 나이트클럽 영업금지 해제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이트클럽이 영업 해제된다는 건 대한민국 따지면은 강남 클럽이 해제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방역 지침 완화 시간표를 곧 제시하겠다 밝혔고요. 앞으로 몇 주간 다시 열기 위한 경로를 계속 갈 것이다. 과학적 근거와 전염병 추이 변화에 따라 현 방역 지침 완화를 위한 시간표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 90%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우리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규 확진자 수 4만 1247명이고요. 전날 7만 7천 명에 비해서 뭐 반 정도는 아니지만 한 거의 뭐 한 40% 정도는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세 이상 국민이 91%가 1차 접종을 했고 88%는 2차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대략 요 정도 했으면 이제 풀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탈리아도 그래서 이제는 방역 지침 해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도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 계절 독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대한민국도 가만히 있느냐? 대한민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번에 셀프 코로나 재택 치료 10일부터 진행을 하죠. 여러분들이 뭐 이 셀프 코로나 이 재택 치료 10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뭐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빡세게 코로나 치료를 했다면은 이제 좀 널널하게 치료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쭉 보면은 고위험군 중심 코로나19 재택 치료가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60세 이상 그리고 고위험군 50세 이상은 본격적으로 좀 집중해서 치료를 하고 60세 미만이나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들은 조금 널널하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택치료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된 환자는 정기 모니터링에서 제외가 되고 재택치료 키트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반 관리군 재택치료자 관리 방향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모니터링 없고요. 필요시 동네 의원이나 병원의 의료기관의 전화 처방 상담을 받는 부분이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필요하면은 전화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동네 병원 의원을 통한 전화 상담 처방은 될 수 있으며 모든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거다. 그러니까 그냥 독감이죠. 우리가 독감 검진 안 되는 데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전화를 통해서 뭐 할 예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 대상으로 재택치료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의료 지원 가이드라인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그리고 병원에서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고요. 전화 상담 치료 같은 경우에도 뭐 어쨌든 천천히
웬만하면은 고위험군 중심으로 할 거다라는 거고 여기 안 나오는데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은 원래는 우리가 이 재택 치료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역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갔고 그다음에 누구를 만났는지 이걸 조사를 했는데 이제 조사 안 하고요. 이제는 이 확진자가 직접 씁니다. 내가 어디 갔고 누구 만났어요. 를 쓰는 거예요.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그 정도로 이제는 코로나가 역학조사를 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GPS를 끕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재택을 하는데 확진자가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GPS를 우리가 이 모바일로서 진행을 했었는데 GPS도 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을 받고 돌아다녀도 사실상 모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돌아다니는 미친놈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그 정도로 위험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바로 일반 관리군은 이 재택치료 치료 키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뭐 타이레놀이나 이런 거 먹고 기다리다 보면 나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리스크를 강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국가에서는 아니, 백신 2차까지 맞았고 3차까지도 맞고 있는데 뭐 무섭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지금 좀 급격하게 다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4만 명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확진자가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 날아갈 수 있는 상태. 애매한 게 아니에요. 확진자가 애매하게 적지도 않고 애매하게 많지도 않고 확 많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 위드 코로나가 발표가 되고 하면은 어디가 수혜를 받겠냐? 대부분 여행주 아니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니면은 뭐 주류 관련주 술 먹지 않겠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뭐 바로 메타버스 NFT 이슈를 받았었던 엔터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온라인 콘서트가 아니라 오프라인 콘서트를 시작할 수 있고요. 팬미팅도 할 수 있고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위드 코로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가 중요하다는 건데 과연 2월에 급등할 엔터주가 뭔데 확실한 이슈가 있어야죠. 그게 바로 아시겠지만 이겁니다. 뭐 4년 만에 누가 빅뱅이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올 봄에 컴백을 앞두고 있고요. 보시면 우리가 이 범죄자 최근에 징역을 받은 승리가 없고요. 이제 탑, 쥐드래곤, 그 다음에 태양, 대성 이 네 명으로 컴백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가 빅뱅 컴백 소식을 알렸고요. 2018년 3월 꽃길을 마지막으로 발표한 뒤 여러 가지 리스크와 문제가 있었고요. 마약 파동 아니면 버닝썬 게이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 4년 만에 컴백이고요. 현재 이들은 신곡 녹음을 모두 마친 뒤 뮤직비디오 촬영을 앞둔 상황입니다. 컴백은 2019년 전 멤버 승리가 팀에서 퇴출당한 이후 4인 체제로 그룹을 재편해 선보이는 첫 곡이고요.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신곡이 새 앨범의 성공기의 싱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016년 프로젝트 발매한 앨범 메이드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빅뱅의 앨범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탑은 빅뱅에는 있지만 YG 엔터테인먼트와는 계약을 종료를 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넓히고 싶다라는 건데 사실상 탑이 그 와인 밭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와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빅뱅에는 참여를 하지만 YG 엔터테인먼트와는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봄에 컴백을 한다라는 게 참 기대가 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뭐다? 그 빅뱅만 컴백을 하냐 4월 달에 뭐 이게 중요하냐라고 하겠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원래는 블랙핑크가 2021년도 하반기 말에 컴백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멤버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이 같이 활동하지 못하고 리사라는 멤버가 솔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수라는 멤버가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솔로 활동을 거의 2월에 마무리를 하고 아마 이번 이 6월쯤에 이 빅뱅이 컴백하고 블랙핑크도 컴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걸 본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 블랙핑크
How You Like That이라는 안무 영상이 10억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뮤비와 쌍끌이 대박을 낸 상태고요. How You Like That입니다. 10억 뷰 돌파를 했어요. 보시면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안무 영상이 10억 뷰를 돌파했고요. YG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은 10시 19분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2020년 7월 6일 공개된 지 약 1년 7개월 만에 달성을 한 거고요. 사실상 10억 뷰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핑크 통산 6번째 10억입니다. 하이라이트 안무 영상은 1억 뷰 도달 시점부터 각종 신기락 행전을 만들어냈고요. K-팝 최초 안무 영상 9억 뷰 돌파, 3개월 만에 10억 뷰 도달하면서 기록을 썼습니다. 조회수 증가 속도가 뮤직비디오 본편에 버금다는 수준이고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인기를 쌍그리 모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울락텍 같은 경우에는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올여름 최고의 곡을 차지를 했고 글로벌 톱 썸머송 1위를 또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50 차트 2위, 미국을 포함한 아이튠즈 64개국 1위, 영국 오피셜 싱글 톱 100과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각각 22, 3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보드 33위를 차지한 걸 대한민국 여자 걸그룹이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대박을 낸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독자는 7,200만 명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커스텀된 이 버튼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0만 구독자를 넘어서면은 실버 버튼, 그다음에 100만 구독자를 넘어서면 골드 버튼을 주거든요. 그 이후에 뭐 1000만이 다이아 버튼인가 그럴 거고, 그다음 5천만이 이제 커스텀 버튼을 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커스텀 버튼을 블랙핑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이슈가 된 상태인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빅뱅이 컴백하고 블랙핑크 컴백하는 게 뭐 대단하냐?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주가를 끌어올릴 정도인가라고 물어보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왜 우리가 흔히 뭐 가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메인급 가수들이 있어요. 바로 BTS 메인급이죠. 그럼 누구 있어요? 빅뱅, 블랙핑크 다 메인급이라는 거야. 이런 메인급들이 컴백을 하면 주가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0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사실상 블랙핑크가 앨범을 공개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식 앨범을 1집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첫 이 선공개곡을 6월 말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YG 플러스 블랙핑크 효과 급등이라고 기사가 떴는데 이게 뭔 소리냐? 블랙핑크가 전 세계에 좀 이거 끄고 하겠습니다. 네, 블랙핑크가 전 세계에 주목받으면서 YG 플러스 연일 상승세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26일부터 상승세를 타서 쭉 올라갔다라는 건데 26일 블랙핑크는 1년 2개월 만에 컴백해 신곡 How You Like That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가 1억 뷰를 기록하면서 대박을 냈고요. 그래서 보시면 6월 26일에 곡을 선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YG 플러스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입니다. 공개를 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140%가량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이제 블랙핑크가 첫 정규 앨범을 완성을 하면서 6월에 선공개 타이틀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죠. 그래서 쭉 보시면 18일 팬공지를 통해 블랙핑크가 10곡이 넘는 신곡 녹음을 모두 마치고 정규 앨범 작업을 완료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6월 컴백을 첫 공식화하면서 하반기까지 이어갈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6월 중에 발표될 블랙핑크의 신곡은 선공개 타이틀곡, 그러니까 먼저 공개를 하는 거고요. 그 공개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정규 앨범 모두 오픈을 하고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겠다 얘기한 거고 7월 8월에 특별한 형태의 두 번째 신곡이 또 공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정규 앨범은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6월, 7월, 9월이나 10월쯤 발표한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정말 1년 6개월 만에 오는 거기 때문에 대박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죠. 그래서 이게 이 블랙핑크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급등이 나온 게 6월이었습니다. 급등세가 크게 한번 나와줬죠. 그래서 정규 앨범이 언제 나왔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블랙핑크 정규 앨범은 10월 2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규 앨범 낼 거예요 라고 포스터 공개를 했고요. 선주문이 80만 장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보시면은 기사가 9월 21일에 났고요. 미리 10월 2일에 정규 앨범을 낼 거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블랙핑크가 돌아오는 이제 10월 2일 2020년입니다. 데뷔 4년 만에 정규 발매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빌보드 33위를 찍은 거예요. 화요일 날 듯으로. 어두운 공간에서 뒷모습이 담겨 있고 2020년 10월 2일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레이디 가가 협업곡도 있고 셀레나 고메즈의 노래도 있고 여기저기 노래가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How You Like That입니다. 이게 빌보드 톱 33위 달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예약 판매 6일 만에 80만 장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이었죠. 그럼 언제입니까? 10월 2일이면은 이때입니다. 10월 2일이 정확히 이때가 10월 어 이제 이 둘 중 하나네요. 예, 이 주말이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주가가 정규 앨범 이전까지 상승세가 160%. 사실상 발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주가가 거의 400% 가까이 올라간 게 YG 플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빅뱅 컴백에 따라서 아마 주가 상승세가 저는 시작된다. 왜? 이게 봄이니까 3월에서 4월이잖아요. 그럼 이게 2월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많이 가져볼 수 있다는 거고 종목은 바로 YG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YG 플러스의 주가 상승세를 지금 구간에서 좀 바닥에서 단기 상승이나 우상향이 시작되지 않을까. 사실상 위에서 빠진 건 얼마냐면 빠진 건 40%지만 여기에서 반만 간다. 8,500원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상승세가 30%고 빠진 만큼 올라간다 그러면은 딱 9,000원까지만 가도 40%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보면 40%지만 저점에서 지금 구간에서 9,000원까지만 가도 40%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오프닝 관련주,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이 빅뱅 관련주인 YG 플러스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는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 뉴스 시황을 좀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강의라든가 매매법을 좀 무료로 나눠줄 수는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입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입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을 하시냐? 여기서 접속을 해서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들어가시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있고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꼭꼭 100%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어플을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이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보시면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얼 추천주 이미 2월 10일 추천주를 올려놨습니다. 들어와서 그냥 무료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오늘 종목이 뭐 최근에 드린 게 같나 물어보시면은 최근에 KC피드입니다. 주가 얼마? 한 6%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준 종목은 좋나요? 같나요? 네, 현대글로비 있습니다. 이것도 4% 이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준 종목은 같나요? 2월 6일, 2월 4일 추천주네요. 메가인드입니다. 이거는 8%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드린 종목들이 연일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1월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을 60%, 70%를 달성을 하면서 16%, 6%, 21% 수익을 냈으니까 이번 2월 10일 추천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 가면은 장 시작 전 시황 올려놨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장 전에 항상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전부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옆에 보시면 급비 자료입니다. 급비 자료는 테마주 기술적 강의를 정리해드립니다. 보시면 자율주행 이슈, 기술적 분석, 테마주 매번 정리를 해드려요. 왜 종목이 올라갔고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나오는지까지 정리를 다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테마주나 그날 왜 올라갔는지 그날 기술적 분석을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다 적어놨으니까 이것만 봐도 모든 걸 배워갈 수 있다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거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3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변에 공유, 주변에 홍보 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